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개별 종목을 어떤 섹터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시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상승보다는 조금 불안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다행히도 이제 지난주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그 테이퍼링 이슈가 좀 있죠.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국책은행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이 자산을 직접 매입한 다음에 통화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정책을 말하는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자금을 좀 뭐 회수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금요일날 우리 시장 마감하고 토요일 그 오전에 해외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궁금하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지켜보면서 다행히도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빨간불로 좀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종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섹터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붙여서 있는 종목들이냐에 따라서 또 위치가 너무 고가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가에서 돌아 나오는 흐름, 그런 차트상의 흐름들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게 다음 주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도 보시면 그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쨌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큰 하락은 아니었고요. 살짝 보합권은 약간 약하게 조금 밀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수급보다는 그죠,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한 1750억 정도 샀고 기관이 다 팔아버렸거든요. 여기 좀 아쉽고, 코스닥도 양시장 모두 매도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상황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다만 그죠? 다만 이 차트상의 위치로 본다면 이 두 시장 모두, 먼저 코스피는 지난번에 이 3266포인트를 장중에 찍고 나서는 역사적인 최고점이었죠. 이 2021년 초에 3200포인트가. 근데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두 번째 이 3260포인트 정도를 정말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지금 5위평선 한번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는 한 3300포인트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좀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소위 말하는 3중 바닥을 좀 만들고 서서히 저점을 올렸어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122평선대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확실한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돌려 세우면서 쭉 지금 밀고 올라와서 어쨌든 뭐 한 900, 한 80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확실히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서 갈 것인지와 3300포인트를 향해서 정말 지난번 코스피 전 고점인 3266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컴퓨터가 상당히 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3,600원짜리가 15,6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4, 5배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에 이 2021년 오면서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덜해지고, 물론 뭐 확진자 수는 7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덜해지고, 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그 많은 유수의 기업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에서는
그 일본에다가 또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좀 했죠. 라인 헬스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의사협회라든지 기타 이 의료계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파일럿으로 코로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법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제화돼서 정말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를 실제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한 15,000원도 안, 뭐 맥스로 15,000원 정도 선에서 그죠? 계속 위클되면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상승을 해도 1차적으로 10,000원을 돌파한 후에 14,000원 정도까지가 맥스인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최근에 좀 기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은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거는 이미 좀 알고 계셨을 테고요. 비트컴퓨터에서 433곳의 EMR 인증제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그죠? EMR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환자 안전 및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 부여하는 제도다. EMR 제품 인증과 EMR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 인증이 있다. 그죠? 그 우선은 이게 그 요거를 기본으로 그죠? 뭐 인터넷에 그 이제 뭐냐면 모바일 쪽에서 그 인터넷 상으로 그죠? 전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뭐 놨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죠? 의미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의무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좀 큰 병원이지만 작은 병원들 안에는 의무 기록실에서 직접 차트를 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아직은 뭐 수동으로 이렇게 뭐 직접 그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야 직원분들께서 차트를 직접 이제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자상으로 다 이렇게 인증이 되는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승인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실은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려면 기존의 어떤 그동안의 이 의무 기록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런 것이 전자화돼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고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원격 진료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데일리메디에서 코로나19 기업 원격 의료 사고에 대한 대형 병원 쏠림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이 코로나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상당히 많이 좀 뭐랄까요? 익숙해지고 소위 말하는 파일럿으로 시행을 좀 해보면서 장점과 단점, 뭐 개선해야 될 점이 파악이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19 사태 중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으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산업계는 이미 원격 진료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중 이루어진 원격 진료 150만 건을 분석한 결과로 의료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지금 당장에는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도 전혀 예상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원격 진료에 관한 부분들도 우습게 볼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뚱맞지만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6월 4일 기사인데요. 이준석 전 최고 현재 이제 야당의 당대표로 여론조사하면 1위죠.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대단합니다. 그분 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로서 지금 엮이는 듯한 그런 좀 이런 기사를 좀 아시아타임즈에서 냈어요. 김지호 기자님이 뭐 경제부에 계시다는데
정치 테마주로 부각됐다. 사실은 정치 테마주 부각이라기보다는 인맥주로 지금 내용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과거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냈고, 비트컴퓨터 자회사인 비트플렉스 조준재 회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하는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모임 포럼 행사에서 8일 기조 강연 맡기로 했다. 8일 언제입니까? 이틀 뒤죠. 화요일입니다. 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고, 대선 앞둔 상황이라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의 관련주들은 인맥주도 중요하고, 그죠? 정책주도 중요한데, 비트컴퓨터가 혹시라도 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정말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는 이 거의 8,3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좀 잡아주고 서서히 지금 한번 치고 다시 저점 높이면서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보면 이 302평선 언더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없애보면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수축된 느낌으로, 그죠? 많이 좀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22평선 돌파는 했고, 조금 더 키워볼게요. 22평선 돌파했고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 음봉을 좀 마감했습니다. 보면 여기서 그렇게 마감한 후에 계속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20평선은 확실히 좀 지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장기 평선인 300이평선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죠?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날 종가가 1,900원, 이날이 1,850원. 이때 상승했던 이 종가 850원보다 약 50원 정도 상승한 950원으로 종가 마감, 9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 장기평선에서 돌파하는 흐름, 거래량도 터지면서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흔들리면서 이렇게 워낙 그 과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과연 계속 과매수권으로 이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조금씩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현재 이 비트컴퓨터에 다양한 이슈가 있고, 또 제대로 원격 진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의 변화와 그 법제화된 법률안의 통과, 이런 부분들만 가능하다면 지난번 고점 14,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리면서 들어올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나 뭐 이렇게 수급을 좀 본다면 뭐 크게 이 보면 이제 이 기금에서는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죠? 기금에서는 이 금액대에서 한번 잡아주고 나서는 이탈한 자금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토시는 뭐 사고 팔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단기적인 흐름만 가져가고 있어서 기관에서의 어떤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외인과 개인 간의 치고받고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서서히, 그죠? 이 22평선을 돌파한 후에 상승을 해서 서서히 이격을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 한 10,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윗구간에서의 흐름은 분명 한두 번씩 이렇게 다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그죠? 슈팅이 다 한 번씩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그 강한 슈팅의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는데 갑자기 양봉 뽑고 나서 지난번처럼 눌렸다가 뭐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윗꼬리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단봉으로 그냥 밀고 가는 흐름, 뭐 이런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쭉 밀어 올리고 끝나는, 이렇고서 뭐 이렇게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또 이게 아니라, 그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제가 좀 생각할 때에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은 단봉을 계속 만드는 거죠. 양봉을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뭐 또 가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슈팅을 세게 한번 나와주는 이런
요런 좀 이렇게 흐름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죠? 봉을 좀 얇게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뭐 단기적으로 살짝 오른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쥐고 가야 되는, 좀 쥐고 가야 되는 흐름이고, 1차적으로는 한번 14,000원 정도, 지난번 14,000원 정도에서는 거의 종가 기준으로는 14,0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윗구르 달고 다 밀렸어요. 14,000원이란 이 금액을 과연 돌파하고 종가에서 14,000원이 과연 넘어가서 종가 마감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더욱더 쥐고 가야 되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조금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 14,000원 정말 돌파할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는 시장 참여하고 또 이슈가 어느 정도로 크게 되는지를 보면서 살펴보신다면 괜찮은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음 주 시장 참여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금세 조금 올랐다 파지 마시고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한번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1차적으로 14,000원을 과연 종가 기준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은 이렇게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10% 정도만 더 올라도 12,000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테마와 혹시 엮인 아까 그 기사에 따르면요, 그런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한번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21평선 돌파하고 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21평선 깨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계속 강하게 상승하고, 이때 깨지면서 또 늘렸다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흐름들 잘 살피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제휴 컨텐츠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한타 증권하고 저희 쩐데리TV하고 제휴 컨텐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셔서 이렇게 어플로 스마트 계좌 개설하고 있거든요. 아직 계좌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좌 개설 쭉 해주신 다음에 계좌 취하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 쩐데리 조회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유한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쩐데리TV로 좀 제휴 등록을 1588-2600에 콜센터 전화를 좀 하셔서 등록 좀 요청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도 주말 하루 남았는데요, 많은 종목들, 보여주신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시면서 다음주 시장 준비하시고, 비트컴퓨터는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저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컴퓨터가 한번 강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강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